이 정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오늘부터 쇼핑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300만원짜리 가방을 위해 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3만원짜리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현상이죠. 브랜드 때문일까요? 품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소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명품 소비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의 명품 소비는 무려 23%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같은 기간 동안 중저가 브랜드의 매출은 오히려 8%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왜 더 비싼 걸 사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명품 소비가 3% 증가에 그쳤고 중국도 7%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5%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4,500원인데 편의점 아메리카노는 1,000원입니다. 4.5배 차이죠. 그런데 스타벅스 매장은 항상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편의점 커피가 맛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30만원짜리 패딩과 몽클레어 200만원짜리 패딩의 보온 성능 차이는 실제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클레어는 예약 판매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는 커피나 패딩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주는 무언가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 클수록 이런 심리적 소비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비싼 것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가격을 단순한 숫자로만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을 1,000원짜리 페트병과 3만원짜리 유리병에 담아서 팔면 사람들은 후자가 더 좋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물인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뇌가 가격을 품질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베블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토르스타인 베블론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법칙과는 정반대죠.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핵심은 과시적 소비입니다. 사람들이 물건 자체의 기능이나 품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사회적 신호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각각 고유한 기능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결정에는 브랜드 선호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왜 아이폰이 더 비싸도 잘 팔릴까요? 바로 아이폰이 주는 브랜드 신호 때문입니다. 나는 애플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신호가 실제로 사회적 효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명품을 착용한 사람이 면접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명함에 직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인 셈이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 문화가 강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압축 성장의 후유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현재 35,000달러까지 불과 60년 만에 350배 성장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성공의 상징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강해서 성공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과 차와 자녀 교육을 통해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야. 우리 차는 소나타야. 우리 아이는 서울대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세대는 명품과 해외여행과 고급 음식점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샤넬백을 써. 나는 유럽 여행을 다녀와. 나는 오마카세를 먹어.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민족이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세한 차별화 욕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서울 집중화 현상입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환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마주치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SNS 문화의 영향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만한 카페,
인스타에 올릴 만한 옷을 찾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이는 결국 더 비싸고 특별한 것을 찾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실제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대 연체율은 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품이나 고가 상품 구매를 위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진짜 가치와 신호 가치를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이 가방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해줄까? 10년 동안 쓸 수 있을까? 아니면 1년 후에 또 다른 가방을 사고 싶어 할까? 그 다음에 이 가방이 나에게 어떤 사회적 신호를 줄까? 정말 그 신호가 필요한 상황일까? 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시간 기다리기 원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즉석에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도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절반 이상이 굳이?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순간에 감정과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르거든요. 세 번째, 내가 이걸 남한테 추천할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만약 가까운 친구가 똑같은 물건을 사겠다고 상담을 구한다면 정말 추천하겠습니까? 대부분 굳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남에게는 합리적으로 조언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게 사람 심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비 일기를 써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왜 샀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후회는 없는지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패턴을 알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이 아니라 의미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때로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속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비싼 걸 사고 싶어하는 내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있는 걸까요? 아마 답은 둘 다일 겁니다. 구조를 이해하되 그 안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비싼 물건을 사면서 왜 샀지? 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싼 물건을 사고도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